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대상TV의 손대상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96%로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약세가 이어졌고요. 지금은 넥스트레이드인데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3%, 코스닥이 2% 약세가 이어졌는데 삼성전자는 그보다 나은 1.96%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6, 7가지의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멘텀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악재일 수도 있는데 이런 특징적인 걸 언급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요.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하는데 교착 상태예요. 그리고 이란이 미국한테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가 나왔던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원래는 19일에요. 이란을 공격하기로 했는데 요거는 일단은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했는데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국가안보팀을 불렀습니다. 국가안보팀을 소집을 해서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전면적으로 공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습을 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국내 시장을 포함을 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하락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WTI가 상승을 했죠. WTI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국채 가격이 5% 이상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국채 가격이 올라왔다라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요. 안전자산인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향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금리 인상 우려가 존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신흥국 시장에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미국 국채 투자를 할까요? 이거는 무조건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신흥국에서 국채를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신흥국엔 당연히 뭐가 되죠? 매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매도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 환율에 대한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매도가 이어지게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되면서 악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지수의 하락. 시게이트 CEO의 발언이 악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의 수요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도입하기 시작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증설에 대한 우려가 아니죠. 공장 증설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지금 물량을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량을 늘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만들어가는 양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요 충족을 하기 위해서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시게이트를 포함을 해서 시게이트
샌디스크,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TSMC 모두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지수 당연히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네 번째로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의 총파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총파업을 오늘 7시까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가 양보하지 않으면 당연히 총파업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21일이라는 거죠.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총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건 노조가 분할됐다는 게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21일 총파업에 대한 우려는 단기적인 호재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판매를 못한다라는 거죠. 판매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글로벌 쪽인 공급망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21일은 어떤 날이냐면 20일에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뭐 이것 때문에 전일 미국의 반도체가 하락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미리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파업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징적인 걸 또 확인해 보게 되면 다섯 번째 혹시 6월 달에요. 미국의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통신 장비를 또 수주를 주죠. 근데 원래 중국 화웨이나 중국이 1, 2위의 통신 장비의 수혜를 가지게 되는데 중국을 지금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는 삼성전자의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지금 반도체에서 통신 장비에 대한 실적 증가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경매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조금 불안하기는 하죠. 하지만 그걸 지금 기관과 외국 개인들이 방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5월달 들어서 삼성전자 4일, 6일, 그 다음에 14일 매수가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초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주가는 갭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갭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갭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 룰은 어떤 룰이 있냐면 갭 상승의 저가 이탈 시, 갭의 저가죠. 갭의 저가 이탈 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조정받아도 큰 악재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추세를 한번 확인을 해볼 경우 25만 원 수준은 상승 추세의 지지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복합 반등, 합성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25만 원 이하는 깨질 우려가 크지는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단기적인 추세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그러면서 26만 원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흐름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7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파업에 대한 우려가 끝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건 25만 원에서 26만 원이 그래도 단타라도 치기에는 좋은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원래는 장중에 1.96%로 마감이 됐는데 현재 확인해 보게 되면 그나마 반등이 일부 나왔죠. 7시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 내용은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